네, 통과냐 낙마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동시다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초반 운명을 결정할 슈퍼 수요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세 사람 청문회 주요 쟁점과 답변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슈퍼 청문회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비외무고시 출신, UN 최고위직 한국 여성으로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강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각종 세금 탈루로 압축됩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먼저 장녀의 위장 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문제를 잘못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남편의 거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은퇴에 대비해서 매입했고 서울 봉천동의 주택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 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있다 하신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두 번째 타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지난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전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방향을 그걸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하면서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법무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부분 또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들과 또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재심 판결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정당 행위로서 무죄라는 재심 판결을 수용을 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핵심 의혹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시력 검사를 조작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차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라면서 부인했고,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잔금이 부족해서 임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책 검증인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 관료를 거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이른바 정책적 궁합이 맞겠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후보자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왔어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과 손자까지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 과잉이고 공정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상보육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재정 여건과 또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 등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문제는 뭐 전적으로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이 새 정부에서도 그것은 아주 중점을 낼 과제라고. 네,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담당자는 따로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청문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명의 인물 중 1명이라도 낙마한다면 정권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슈퍼 수요일 3명의 주인공에 더해 김상조 후보자까지 이들이 무난히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국민의 시선은 지금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